고기 먹으면 그냥 죽는다니까. 심혈관 질환 직행이야. 아니 밥 한 숟갈 니네 인생 망친다고 한 숟갈도 먹지 말라고. 탄수화물은 독이야. 너네 다 극단적이야. 좀 스무스하게 하자. 현실적으로 오래 못한다니까. 제 손은 독이야 독. 불 뜯어먹는 건 손 하는 거지. 아우.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유튜브 건강 4대 천왕입니다. 바로 자연식물식, 키토제닉, 저탄고지, 카니보어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나한테 맞는지, 도대체 뭐가 맞는지 너무 정신없잖아요.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아주. 그래서 그게 맞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야는 항상 서로를 비판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항상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약점을 찌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진짜 핵심과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에게 잘 맞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연식물식은 말 그대로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가 주가 되고 고기나 유제품, 계란 같은 동물성 식품들은 아예 배제하는 식단입니다. 약간의 테라피 같은 느낌이나 초록색을 많이 쓰는 유튜버가 있다. 이런 분들은 자연식물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식단의 가장 중요한 점은 풍부한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많죠. 색깔을 띠는 식물성 식품에는 파이토케미컬이 아주 풍부한데 이는 항산화, 한염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노화와 만성 질환을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자연식물식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랜 기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화도 예방되고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일부 암 위험 발생까지 많이 낮추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혈압 조절에 탁월하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의학계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양소를 다 채우려면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철분이나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같은 특정 영양소가 식물성 식품으로만은 채워지기가 어려워서 보충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콩이나 곡물, 견과류 등은 균형 있게 좀 먹어야 합니다. 요즘에 섬유질에 대한 넘어가요. 두 번째는 키토제닉입니다. 키토제닉은 흔히 키토라고 불리면서 키토 김밥도 있고 키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고 지방을 주요 연료로 쓰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그 뇌전증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식단, 과학적이다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과학적으로 지방 태우는 원리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키토제닉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으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연료를 만듭니다. 이 상태가 케토시스라는 상태인데 지방이 주 원료가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죠. 키토제닉의 구성은 지방이 한 7-80% 정도, 단백질 15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탄수화물 5에서 10% 정도, 또 되게 극단으로 줄이는 방식이죠. 밥, 빵, 과일, 심지어 고구마 같은 것도 다 제한하고 대신에 고기, 치즈, 버터, 오일 같은 고지방 식단 위주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하면서 요즘에는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악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으니까. 장점은 빠른 체중 감량과 혈당 안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지방을 주 연료로 쓰기 때문에 공복감도 적고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점이 좀 큰 게 있는데 섬유질 부족으로 변비가 좀 많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제한하기 때문에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는 식단이죠. 실제로 회복식으로 개발된 거지 장기 섭취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이유는 식단 지키기가 빡세서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키토제닉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저탄고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키토제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탄수화물 비율을 좀 더 올리는 거예요. 좀 더 여유롭게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탄수화물을 5에서 10% 정도로, 전체 열량의 5에서 10% 정도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20에서 40% 정도 탄수화물을 허용해 주는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키기가 쉽죠. 극단적인 케토시스 상태까지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혈당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줄여서 대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어느 정도 과일과 채소가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섬유질과 비타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일상에서 비교적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식단이 외식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식단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적용하면 체지방 감소, 혈당 관리, 대사주 개선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 이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애매한 것입니다. 저탄의 기준도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걸 지키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먹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지키다가 뭐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더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게 뭐 자기 맘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한 것의 단점은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지속하지 못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잘 지키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죠. 근데 지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키기 어려워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애매해서. 다음은 아주 센 집단입니다. 카니보어. 카니보어는 가장 극단적입니다. 고기만 먹어야 된다. 우리는 사자다. 오직 동물성 식품만 먹는 식단입니다. 고기, 내장, 생선, 계란 같은 건 허용이 되는데 채소나 과일, 곡물, 견과류는 전혀 먹지 않는 식단이죠. 카니보어 지지자들은 인간은 원래 사냥으로 고기를 주로 먹던 존재였다. 채소는 농경기 이후에나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항영양소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 몸을 죽이고 해롭고 암을 유발한다. 실제로 카니보어를 하면서 소화장애, 알러지, 장질환 등이 개선됐다는 보고들이 여럿 있고 당연히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섬유질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시는데 카니보어가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섬유질이 전혀 없으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지고 변비랑 대장질환 위험이 커지고 비타민C,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가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고지방 위주의 식사라서 신장과 심혈관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죠. 무엇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보통 다른 것들을 까는 형식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났다는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고 다른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컨텐츠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내 진영의 싸움은 항상 비슷합니다. 자연식물식 같은 경우는 고기와 치즈는 혈관 질환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키토제닉은 탄수화물이야말로 진짜 악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저탄고지는 너희는 다 극단적이야, 중도를 지키자 라고 얘기하고요. 카니버는 채소가 독이야, 인간은 고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진영이 끝도 없이 싸우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으로 한번 보게 되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같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제당은 해롭다, 정제탄수화물은 해롭다, 나쁜 기름은 해롭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해롭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줄이는 게, 나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들을 먹지 않는 게 건강의 기본이란 것입니다. 각 식단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예민한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은 덤벙대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사 만사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어떤 게 가장 우리 몸에 좋을 것인지, 내 신념에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좋을 것인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지금 댓글 남기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손 떼세요. 오늘 대중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박진영 선생님이 하신 명언이 생각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먹는 거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이제 이 전쟁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류는 원래 잡식입니다. 고기도 먹고 채소 과일도 먹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식물식, 키토제닉, 저탄고지, 카니보어 같은 식단들은 모두 회복식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될 정확한 식단이 아니라는 거죠. 비만, 당뇨, 장 건강, 무너진 몸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평생 똑같이 먹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뭘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30kg를 감량하고 6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싸움은 재밌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싸움은 무의미합니다.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였습니다.